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고요. 오늘 주가 2.7% 올라가지고 59만 3천 원이 여기 딱 나와 있죠. 그리고 캔들은 딱 구간 나눠가지고 요 윗구간에서만 움직였죠. 오늘 아래 구간으로 액션을 주지 않았고, 확실히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던 그 시가, 오늘 시가가 58만 8천 원. 그러면 이때도 똑같았죠. 56만 7천 원, 저가는 56만 원. 그 다음에 위쪽으로 뭐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 2차전지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제 시가 위쪽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라운드 피겨 부근에다가 가격 라인을 딱 맞춰놓고 종가를 끝내버리는 그 패턴이 오늘도 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60만 원을 뚫진 못했죠. 58만 8천 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가 라인이 이제 58만 2천 원. 그러니까 58만 얼마였죠? 9천 원? 제 기억력이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 58만 8천 원. 그러면 시작하고 58만 원에서 지지, 그리고 위쪽으로 반등. 근데 위에 저항 라인이 60만 원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60만 원에 대해서 도전은 못했고요. 그냥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다라는 관점이 된 것 같아요. 딱 중간 자리에서 59만 원 위쪽에서 끝내줬기 때문에 얘는 이 1,000원짜리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1,000원짜리 가격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앞자리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58만 원에서 59만 원.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은 이때 57만 원에 끝났기 때문에 2만 원을 그냥 올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자리가 중요합니다. 맨 앞자리 말고, 네, 요 두 번째, 지금은 50만 원대니까. 뭐 결국 잭슨홀은 끝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나눠가지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제가 지금 손이 그 주말에 볼링 치다가 손을 약간 좀 삐끗했는지 지금 보호대 같은 걸 끼고 있어서 약간 좀 안 그래도 엉망인, 글씨가 평소보다 조금 더 엉망일 수 있는데 천천히 좀 쓰겠습니다. 일단 네, 잭슨홀 이벤트가 끝났죠. 우리가 기대했던 거,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정말 좋은 얘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이런 비둘기, 비둘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미장이 빨간불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빨간불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게 파월이 어떤 그 비둘기스러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장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이런 맹금류, 매파라 그러죠. 이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한 어조를 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더 올릴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매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 정도면 충분해, 좀 이따 내려줄게, 이러면은 이제 비둘기죠. 근데 이제 비둘기는 아니었고요. 근데 매파긴 매파인데 시장이 왜 올랐느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파월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약간 좀 겁을 먹었잖아요. 경계심을 갖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시장이 예상할 수 있던 그 흐름 내에서 보통 어조를 이제 스탠스를 잡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미장이 빠지다가 그냥 뭐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왜 중요하냐, 왜 보느냐, 금요일날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비둘기가 나온다, 반도체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 어쨌든 결국 3거래일 동안 2차전지 주도 시장이 나오긴 했거든요. 지수방어도 2차전지, 끌어올려주는 것도 2차전지, 빨간불도 2차전지,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거, 매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2차전지가 우위를 그대로 가져갈 거다. 왜냐? 반도체가 힘을 쓸 수 없는 그 구조거든요. 매파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래서 2차전지 입장에서는 비둘기가 나와도 어차피 올라갈 거고, 반도체 따라가고 2차전지 따라가고. 근데 매파가 나오면은 반도체는 못 가고 2차전지가, 그럼 어쨌든 간에 시장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딱 이 시나리오가 나왔다,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그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장이 빨간불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가 떴죠. 근데 반도체 종목들은 시가가 대부분 뜨지 못하고 또 대부분 파란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또 삼전과 하이닉스가 파란불을 보여줬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야 되죠? 대표적으로 LG엔솔.
어쨌든 간에 미장이 빨간불이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오늘 빨간불을 보여준다?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발이 지금 묶였기 때문에 나머지 누군가가 시장에 대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LG엔서울이 오늘 양봉 보여줬고 장 초반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확실히 시가총액이 덩치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전에 그 LG화학이랑 SDI 밑에 있던 포스코 그룹주들이 아니에요. 그때 그 포홀이 아닙니다. 그때 포스코 퓨처엠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포스코 그룹주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코스피에 대한 방어가 됩니다. 왜냐? 시가총액 거의 뭐 그 탑10 안쪽으로 대부분 다 진입이 됐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실히 좀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주가 흐름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예측을 벗어난 움직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면은 아마 9월 CPI 이때까지는 딱히 뭐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시장은 이 CPI 지금 이게 또 왜 CPI가 우리가 중요하냐면은 8월에 7월 CPI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살짝 튀었죠. 3.0인가까지 갔다가 3.2였나요? 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력이 요즘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그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 9월에 발표할 8월 CPI에 대한 예상치가 생각보다 좀 높아요. 이때부터 이미 높았거든요. 3.7, 뭐 6, 8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일단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기조 자체가. 그러면 반도체 쪽은 조금 더 반등을 가져가기에는 포지션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잭슨홀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뭐 물론 차트 가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2차전지를 우리가 뭐 하루 양봉에 매도하고 매수해가지고 매매 끝날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중장기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장기의 흐름 안에서 이게 단기로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매매를 그냥 끝내거나 사고팔고 해가지고 그냥 끝냈겠죠. 근데 우리는 이 흐름, 이런 식으로 돌려나가는 흐름까지 버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단 라인도 미리 잡고 있었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횡보,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는 살짝 애매하긴 했죠. 근데 오늘 캔들로 인해서 확실히 추세를 위쪽으로 좀 올려놓은 그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막히면은 사실 그냥 지루한 횡보나 마찬가지죠. 이 구간은 그냥 박스권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무한으로 빌빌빌 긴다라고 하면 지루한 구간이 되겠지만, 오늘 캔들 이게 그냥 툭 까놓고 말해가지고 내일 60만원 위쪽으로 올려주지 못한다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못 넘어오던 구간, 2주 동안 못 넘어오던 구간을 오늘 위쪽으로 넘겼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차피 위에는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을 장중에 뭐 57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에 뚫는 거는 힘들어요. 우리가 아는 그 대형주들의 특징이죠. 라운드 피겨. 이런 50만원 한 번에 못 뚫죠. 여기서도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0만원 뚫으려고 트라이를 이런 식으로 3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번 트라이 하고 나서 시장 한번 딱 불붙을 때 그때 장대 양봉으로 올려줬거든요. 지금 오늘 이 캔들은 딱 요 정도 캔들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이런 또 장대 양봉 혹은 큰 캔들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런 50만원, 60만원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뭐 70만원 있겠죠. 이런 캔들은 한 번에 뚫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위쪽으로 시도해주고 또 앞에 보여줬던 것처럼 또 윗꼬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가 위로 한번 올렸다가 그 다음에 뭐 음봉으로 밀리고 이런 것들 다양하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추세를 돌려나가는 거를 오늘 캔들로 확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앞 구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던 우리는 포스코 퓨처엠의 기관 패턴을 봐야 된다. 걔는 지금 어쨌든 간에 나름 정석적인 수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퓨처엠도 오늘 기관 쪽 매수가 그대로 이어지고 기관 쪽에 다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변 네, 그러니까 뭐라고 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신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수의 영향력이 좀 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수급만 보고 접근을 하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볼 거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코스피에서 LG엔소를 보고 포스코의 포지션을 잡는다? 그것도 약간은 무리가 있고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차트 위치가 너무 다릅니다. 포지션이 너무 달라가지고 인터내셔널 같은 거, DX 같은 거 보고 접근하기에는 이제 좀 안 맞죠. 그래서 뭐 늘상 같이 움직이던 퓨처엠을 보는 게 가장 맞는데, 퓨처엠도 그렇고 홀딩스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기관 쪽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만들어지는 흐름들, 요거 꽤나 정석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잭슨홀 이전과 오늘의 그 관점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목요일 금요일의 흐름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바뀔 수도 있었지만 바뀌지 않고 월요일까지 쭉 이어졌다. 이러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그 댓글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심지어 그 볼링 치러 가가지고 중간에 이제 쉴 때 그 댓글들을 주말에 또 이렇게 써주신 게 있나 해가지고 봤는데 은근히 많이 봅니다. 은근히 많이 보고, 또 저는 그 제가 찍은 영상을 집에 가가지고 퇴근하고서 그냥 이어폰 꽂고 혹은 그 틀어놓고 좀 봅니다. 다른 분들 거는 안 보는데, 왜냐면 제가 얘기를 잘 하고 있는지, 이게 내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제 것만 좀 보는데, 댓글 일단 너무나 굉장히 감사드리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오늘같이 되게 그냥 좋은 톤으로 이야기하는 날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 위쪽으로 양봉이 못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런 코멘트. 그러면 뭐 다음날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그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예상을 벗어난 패턴만 나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좀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영상 보시면서 지금처럼 좀 시장도 잘 보고 또 종목 대응도 같이 잘 해나가고 하면은 뭐 연말에 뭐 좋은 결과 없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뭐 흔히 산타랠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그 산타랠리의 효과를 본 적이 저는 뭐 근 10년간 단 한 번도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다 고배당주 이야기 나오면은 내가 이제 들어가면 결국 다 빠져나가고, 배당락 맞으면은 결국 그게 그거고, 결국 나중에 손실 보고 이럴 거면 배당 받지도 말 걸. 그런 패턴으로 끝나는 게 연말 우리나라 시장의 정말 정석적인 패턴인데, 지금부터 잘 해나가시면 어차피 이제 또 하반기 마지막 이제 4분기도 금방 시작이에요. 10월, 11월, 12월 4분기 또 금방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해나가시면, 또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조정에 대한 가능성, 밑으로 뭐 어디까지 조정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시 조정받을 일이 없을까요? 이런 코멘트를 주셨는데, 지금은 뭐 냉정하게 보면은 이런 패턴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가격 라인을 하나 위로 올리면 장중에 음봉이 나와도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원래 있던 가격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음봉을 내가 막 여기까지 기다린다 하면은 생각보다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가격 라인을 올리기 전에는 그 구간을 잘 못 벗어나거든요. 여기에도 딱 그대로 나오는데, 못 넘어갈 때 한 번도 못 넘었죠. 그냥 막히고 하다가 이제 위로 이제 올라온 다음에, 혹은 그 이후에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 생각보다 방어력이 좋아집니다. 윗꼬리가 아니고 이런 건 바로 아랫꼬리로 바뀌잖아요. 여기도 뭐 위쪽으로 시도를 얼마나 60만원 트라이를 바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대형주들은 시장이 크게 밀리면은 한번 밑으로 내리긴 하죠. 근데 이제 얘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우상향 패턴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횡보가 나온다, 혹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느린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내가 좀 밑에 가격을 기다려보고 싶다 하면은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오랜 시간 혹은 좀 길게 내다보고 기다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조정을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차라리 음봉 나올 때 야금야금 그냥 분할로 매수하는 거. 장중에도 이게 아침에 음봉이었다가 오후 되면 양봉으로 바뀌고 이런 패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오전에 음봉 나오면은
아, 오늘은 밀리는구나 하고 기다리는 포지션들을 잡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대형주들은 10시 이전의 포지션과 10시 이후의 포지션이 명확하게 좀 나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엔 음봉이었다가 오후장에 아래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빨간불 나오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는 그 선두 포지션에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아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뭐 하루 이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거의 전제는 시장이 큰 데미지를 안 입고 지금의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를 가정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큰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기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심은 조금은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중국 이슈도 아직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국채금리나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 아직 크게 레벨이 변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파월이 얘기했던 그 발언의 기조, 어떤 뉘앙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했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하루 반등을 준 건데 뭐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날이고 뭐 하반기에 2차전지가 대부분 또 좋은 흐름을 작년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또 같이 기대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린 단기 종목들 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테마주거든요. 테마주 엄청나게 돌죠. 그 대형주 쪽에서는 2차전지 하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테마주, 테마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차피 지수를 2차전지가 막아준다라고 하면은 테마주들도 매매하기 괜찮은 여건들이 나와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이 매매하시고 또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네, 큰일 났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